네, 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이용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로 발표를 이어갈 청운복지관 이영주 언어재활사입니다. 네, 제가 조사한 결과에서 이제 복지제도란 청각장애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에서 지원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를 위해서 이제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10일 동안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중도 난청인, 소위증, 에바스 증후군을 동반한 난청인, 청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심한 장애인 등 다양한 청각적 특성의 개인적 장애를 가진 당사자 혹은 그 보호자 106분이 소중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설문 내용은 첫 번째,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 두 번째, 보장구와 재활과 관련된 복지제도, 세 번째, 교육 및 사회환경과 관련된 복지제도 이용 유무 조사하였고요. 이와 관련된 주관적 기술도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욕구조사는 땡땡을 바라다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픈형으로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는 이용한 적이 없다가 69%, 이용한 적이 있다가 31%였으며 주로 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 서비스와 난청 카페, 인공호흡 이식자 모임 등 자발적인 모임에서 이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운복지관 토닥토닥 보호자 심리 프로그램, 영유아 가족 프로그램, 서울시 돌봄 가족 휴가제 등 심리 지원이 가장 많았고 부모 교육, 심포지움, 맘카페의 정보 공유가 그 다음, 그리고 민간기관의 가족 운동회나 체험활동, 형제 지원 순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장구 관련 보험 혜택이나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로 응답자분 대부분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응답자분 중 일부 대상만 이런 여러 항목 중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으셨고요. 장애가 등록되지 않은 난청인, 그리고 편측성 난청인,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사용하는 바이모돌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수의 비율의 대상자의 지원 체계는 조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기기를 착용한다고 하여도 착용 시기에 따라 기기 교체 횟수가 다릅니다. 기기 노후로 인한 수리,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과 기능의 특성에 맞춘 지원책이 조금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장구 착용 이후 불가피한 재활, 그 비용도 지원책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지만 주로 건강보험 소득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니 아쉬움이 컸고 사례 발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연령별, 지역별, 경제별 등 차등 없이 난청이 모두에게 수평적인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환경 관련해서는요. 이용 경험이 있다 29%보다 없다는 71%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사용자분들은 이제 있다 이제 사용자분들에게는 주로 FM 기기 등 보조기기와 같은 관련된 내용으로 66%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다만 이러한 사용에서도 신청 시기와 지자체 예산, 기기 사양에 따른 연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는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다양한 상황적인 조건 등 변화에 따른 융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면의 첫 번째, 생활 내에서는 대다수가 관련된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용 경험자 11%는 주로 문자 통역 앱이나 자막 지원, 수어 통역, 그리고 텔레코일존을 언급하긴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없다의 비율이 이렇게 89% 대다수였던 이유는 관련된 복지제도의 유무나 이용 경로를 알지 못하는 등 제도의 보편화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자 통역 앱의 경우 자막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까지 이렇게 음성 크기나 거리, 소음, 다화자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기능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취업과 관련돼서는요.
기업체의 장애인 인턴 제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청각장애인 복지관 서비스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이 33%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 대비해 제한된 직군, 사업체로 연결되기도 하였고, 연결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내부에서 이제 소통이나 승진, 업무 분담 등의 불평등과 같은 어려움으로 상담 교육, 알선, 모니터링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순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유드린 내용을 결과를 토대로 모두 함께 이상적인 미래에 한 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에 난청인들은 사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서술형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관련 항목 5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청각적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 서비스 제공, 다음은 동등한 배움의 기회 제공, 다음은 네트워킹, 사회적 유대성 강화, 마지막으로 생활 편의 제도 확대 순이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청각적 지원은 사례 발표와 설문 결과 공유 중 계속 강조된 것과 같이 난청인, 청각장애인도 강도별, 주파수별, 손상 부위나 정도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이제 다른 기기를 착용하고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길 많은 이들이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기를 착용한 난청인에 대한 장애 등급 심사 기준이 과연 기기로 인한 기준이 되어야 할지, 기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변화되지 않은 손상에 대한 기준이어야 할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욕구 표현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사항은 청각장애 맞춤 전문 복지 제도 서비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애 주기별로 정말 필요한 서비스는 이제 사례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될 예정입니다. 난청을 발견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정들이 막막하지 않게, 그 과정들이 이제 스스로 찾아가기 어렵지 않은 경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찾아가는 길에서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켜질 수 있도록 병원이나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등 기관 내에 많은 정보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많은 의견이었던 동등한 배움의 기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융통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내에는 사회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의 특수학교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반 학교 통합 과정에서의 특수반, 부분통합, 완전통합 이용해서 선택의 권리가 강요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복장애가 있더라도 의사소통 방식이 수어, 구어 다를지라도, 보장구가 다르더라도 그 안에서의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게 정체성을 잘 형성하기 위해 개입이나 지원 방안에서의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의견은 앞에서도 언급한 청각장애 맞춤 전문 서비스 제공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누구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정보 허브를 통한 네트워킹으로 개인별 혹은 집단별로 맞춤 제도를 쉽게 찾아나갈 수 있는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저는 이 결과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며 난청인이 제한 없는 삶을 위하여 가장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사항, 변화되어야 하는 사항 2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두 번째는 보장구 착용 이후 관리나 재활에 대한 지원 보장입니다. 이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로서 이 제도로 난청인 모두가 수혜를 받고 성장하면 그만큼 사회 여러 부분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정성스레 작성해 주신 설문 응답들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담고자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106분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자세히 모두 언급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항상 옆에서 든든히 열린 귀와 마음을 가지고 지지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함께 앞으로의 삶의 변화를 같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